오늘 이 시간에는 6월 장세 변곡점은 외국인 전략 바뀌고 있다. 셀트리온 공매도의 속임수.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루한 현 시장의 변곡점은 언제인가? 두 번째, 외국인 전략이 바뀌고 있다. 세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의 속셈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추가 하락은 기회.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전일 혼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강보합,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의 모습인데 장중에 등락이 조금 심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러면서 결국 혼조 양상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5월 고점 부근에 와 있잖아요.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 나스닥 지수 역시 지난 5월 고점 이 부분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도 지금은 눈치 보기죠. 정책적인 측면, 미국의 FOMC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눈치가 보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시장에 녹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통화 정책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에 따라서 혼조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의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 5월 고점이잖아요. 3255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끼면서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지수 역시 5월 고점에서 지금 뭔가 지금 돌파냐 아니면 쉬면서 힘 조절을 한 다음에 재돌파냐,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지수 측면에서는 일단 6월 중순 정도까지는 박스권에서의 혼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러나 방향은 우상향이죠. 물론 각도가 조금 완만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단기적인 조정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6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돌파,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죠. 코스피 시장은 금액 비중으로 2.66%, 코스닥 시장도 1.11%인데요. 2019년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줄었다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시장 전체적으로도 직전 고점 부근에 지수가 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거래소 시장에서 301억의 매수 우위잖아요. 물론 매수 규모는 작습니다만은 매도가 이제 예상을 했던 대로 조용해지잖아요.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950억 이상의 매도를 보이는 상황이죠.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1300억이잖아요. 다시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한항공이 두 번째로 외국인들 많은 매수가 나타나는 상황이죠. SK텔레콤 정도가 보이는데, 매도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HMM, 그리고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기아, 시젠,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바이오, LG화학, 이런 쪽으로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계 자금의 성격, 즉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들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빨간색이 패시브 자금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패시브 자금은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고 인덱스 펀드, 지수 ETF, 미국계 장기 자금이라는 성격이 되는 것이고, 액티브 자금들은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가는 자금들입니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조세 회피 국부펀드, 이러한 성격들이 대부분 액티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멈춘 상태잖아요. 이 방향이 옆으로 좀 세우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구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상황들은 패시브 자금들이 지수를 추종하니까 시장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분위기의 가능성이 높다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자금들은 종목별로 교체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그동안 5월 달에 9조 넘게 팔았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예상을 했던 대로 아직은 뭐 좀 더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요. 외국인들이 이제 6월 접어들면서부터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서서히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고, 또한 이에 따라서 종목별로도 액티브 움직임들은요, 종목별로 기존에 올랐던 종목보다는 이제는 바닥에서 조정받는 쪽으로 또 종목 교체를 하는 자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쪽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지금 퍼가 낮다는 것이죠. 지난주가 11.7이었거든요. 이번 주는 11.5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 퍼는 주가이익 비율이니까 주가에다가 한 주식당 순이익을 나누는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이익이 큰데, 이 분모가 큰데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 있으면 숫자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평가다,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갈 공산이 크다, 이런 측면이죠. 따라서 퍼가 아시아 쪽에서, 이머징 쪽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는 측면, 또 환율의 움직임도 외국인들한테는 우호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측면도 역시 6월 달에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중요 종목군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지만 어쨌든 양봉의 모습으로서 이젠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버티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외국인들 1300억의 매수 우위였고요. 공매도 비중도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보다는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아주 안정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카카오는 이제 고점이잖아요. 조금 주춤주춤 하는 분위기죠. 외국인들이 133억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공매도는 오늘 늘어나는 모습이죠. 이제는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장중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조금 눌리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현대차는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움직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는 오늘 외국인들이 90억 매도, 공매도 비중은 2.09%인데 어제보다 늘어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LG화학은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바닥 다지기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지수 측면에서도 고점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뭔가 지금 분위기 측면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번 6월 달에 열리는 미국의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즉 미국의 테이퍼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월 16일 미국의 FOMC가 열리니까요. 그 시점, 그리고 그 결과 여부, 결국은 테이퍼링으로 간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간다가 결정이 되면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6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본격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이퍼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구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경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테이퍼링의 작업이 주가의 호재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스케줄이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은 더욱더 환영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셔야 되고, 8월 달에 아마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 공식 발표는 12월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는 시점이 바로 6월 달 FOMC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재건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호재다, 이런 시점의 변곡점이 결국은 6월 16일에 FOMC의 회의 전후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수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면서 각도는 완만하지만 상승적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고, 지수 측면에서의 중간에 한번 조정이 나오는 상황들은 오히려 기회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주 맥락의 구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5번과 6번이 계속 시장을 견인을 해왔습니다. 5번과 6번도 여기 시세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8분응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성장주 쪽에 관심이 필요하고, 이미 성장주 쪽에서 카카오가 신고가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모두 바닥권에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 장세 그리고 하반기 장세를 오히려 주도할 수 있는 맥락은 성장주 쪽의 맥락이라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올 1월부터 이 5번, 6번 쪽에서 움직였잖아요. 거의 지금 6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6개월 단위로 주도주의 맥락군들이 큰 아웃라인이 바뀐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외국인들이 288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 2.2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리 우리가 준비를 좀 했듯이 이와 같이 한번 꺾어 내리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박스권 저점대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것을 살짝 이탈하면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거래량이 오늘 늘어나는 모습이잖아요. 특히 오늘 외국인들 288억 매도인데 공매도가 19,000주입니다. 전일 5,000주였잖아요. 오늘 공매도가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1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창구별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역시 예상을 했던 대로 JP 모간이 44,000주, 그리고 UBS 메릴린치 쪽에서 해서 51,000주의 외국인 창구 쪽에서 매도가 있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했지만 오늘 아침부터 움직이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아침에 4,000주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5월 들어서 공매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여기서는 지금 손해난 상태잖아요. 따라서 주가를 한번 꺾어 내리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쇼커버닝으로 나가면서 이 쇼커버닝에 의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면서 V자 형태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의 수급상의 이 속임수 전략이죠. 이런 부분에 흔들리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시면 거의 한 달 옆으로 쭉 세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주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옆으로 쭉 이렇게 세우면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밑으로 한번 뺐다가 가는 경향이 많다는 부분들이죠. 물론 여기서 바로 가주면 좋은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막바지 국면에서의 어떤 속임수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하자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펀더멘탈이라든가 제로라든가 악재라든가 이런 측면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들이 71억 매수 우위입니다. 헬스케어도 오늘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지만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공매도는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니죠. 비슷한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외국인들 6만 주 매수 우위였습니다. 창구별로도 오늘 조용한 모습이었죠. CS 쪽에서 49,000주, 골드만삭스에서 2,000주, 그리고 CT에서 16,000주에서 68,000주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약간 셀트리온과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큰 아웃라인에서는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약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8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가 전일에 비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19,000주 정도 수준이고 비중이 조금 높아졌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창구별로도 오늘 일방적으로 JP 모간 쪽에서 거의 23,000주잖아요. 그리고 CS, 메릴린치, UBS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크게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꿋꿋하게 우리가 지켜나가려는 전략 계속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폴리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거의 도배를 할 정도로 나온 상태가 되는데요. 셀트리온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예상을 했던 대로죠. 52주 동안 삼산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라든가 약동학이라든가 안정성 등 유사성을 확인했다. 이 유사성이라는 표현은 시밀라 영어 표현인데요. 거의 동등하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 규모 4.5조, 휴미라 매출의 90% 이상이 고농도다.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내용들을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것이 기존의 지금 오리지널 약은 고농도 제형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비슷한 바이오 시밀러 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전부 저농도기 때문에 휴미라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셀트리온이 유플라이마를 만들므로 해서 고농도 제형으로 이제 경쟁 상태가 제대로 된 거고, 이 경쟁 상태가 나왔는데 오리지널 약하고 효능이 거의
동일하다는 개념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유럽의 국가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의료보험 제도가 공공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효능이 똑같으면은 가격이 싼 것을 채택을 하겠고 또 의사들, 병원, 의료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으로 봤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거잖아요. 장점이 많죠. 아프지 않아요. 통증을 유발하는 구연산염이 없죠. 그리고 또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 라텍스 이 부분도 없잖아요. 약물 투여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도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유플라이마가 원래는 셀트리온의 핵심적인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 실적 측면에서도 우리는 유플라이마에 집중을 해야 된다. 특히 수치로 보시더라도 원래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이 유플라이마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힘든 상황이고 막바지 국면에서의 속임수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버텨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